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486만원이고요. 마이너스 2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많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한국 증시만 지금 미룬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건,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전체적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미증시가 보시면 혼조세였습니다.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고요. 파월 연준 의장 그 발언에 일단 중요한 건 7월달 금리 인상은 당연한 거고 이제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심이었는데요. 8월달에 넣고 9월달에 연준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뭔 말인지 일단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물가가 좀 잡혔기 때문에 요번에 올린 걸 끝으로 해서 올해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로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문제는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이거하고, 그 다음 곡물가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오데사 항구 공격 막 하고 이렇게 해서 곡물가가 좀 들어서기는 부분,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안 된다면, 빠르게 해결되면 괜찮겠지만,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게 차후의 금리, 다음으로 이어지는 물가 부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요번 금리 인상하고 이제 후반기에는 안 하지 않겠느냐, 물가가 좀 잡혔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약간 혼조세로 끝이 났는데 장 끝나고 나서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실적이. 지금 빅테크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로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이 괜찮았는데 실적은 좋았지만 전망 쪽이 약간 약해갖고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그다음 구글이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메타가 또 호실적이 나오는 걸로 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것 같다. 이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이 메타 부분이 아마 아직까지 시장에 장 끝나고 나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나스닥 선물이 0.7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상승할 것 같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다우지수 쪽이 지금 거의 보합권이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오늘 저녁에 미증시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호재로 해가지고 급등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혼조세 느낌, 메타 호실적이기 때문에 상승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막상 오늘 저녁에 미증시 개장하면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혼조세다. 그렇지만 미증시는 꾸준하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컷 이야기를 했지만 뭐하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렇게 됐고 중요한 건 이제 국내 증시인데요. 제가 어제부터 지금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리면 댓글에다가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어제부터 지금 에코프로 급락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2차전지가. 제가 어제 장중에 한번 오전장에 2차전지 무너질 것 같다는 영상을 쇼츠로 하나 올릴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무너질 만한 상황이 됐을 때 무너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다 지나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어제 예상했다 그러면 많으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어제 큰 흐름이었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제 기억으로 25%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에코프로도 거의 한 20% 가까이 올라간 것 같은데 25%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로 끝나버렸습니다. 마이너스 한 3%인가 정도 했죠. 그러니까 이 떨어질 때 이제 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누가 그 손해를 받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 봤을 때 어제 외국인이 코스닥을 8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어제 61만 주를 매수를 했죠. 오늘도 43만 주까지 더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을 지금 외국인이 1,8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이게 에코프로 BM 쪽만 봤을 때 지금 상당 부분 그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도 공매도 했던 부분을 환매수한 것이 아닌가, 손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제 61만 주를 어제 분봉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5분봉으로. 자, 어제 장 초반부터 밀어 올려버렸기 때문에 거의 한 10% 이상 뜬 상황에서부터 외국인이 거의 8천억대를 계속 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수했으니까 이때 아마 거의 한 6천억대 매수했을 거고 떨어질 때 추가로 매수해갖고 한 8천억대 매수한 것 같은데요. 그럼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외국인이 에코프로 BM에서 공매도 쳤던 거를 손절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에코프로 BM이 여기서부터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전에 거는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치고 여기서 올라왔으니까 30만원대에서부터 공매도를 쳤다고 쳤을 때 거의 뭐 50만원대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손절했다고 치면 상당 부분 손해를 봤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국인 손해 봤으니까 뭐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것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그냥 이거 할게요. 제 머릿속에 뜬거라서 외국인이 포스코 홀딩스를 7월 24일부터 100만 주씩 팔고 있습니다. 7월 24일날 100만 주, 그 다음 200만 주, 또 100만 주 이렇게 팔았죠. 그럼 7월 24일이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급등하는 날.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기서 포스코 홀딩스를 100만 주 팔면 이게 6천억대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날 200만 주 팔았을 때가 1조 3천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를 1조 3천억 매도를 했거든요. 여기서 6천억, 1조 3천억, 그 다음날 여기 또 올라갈 때 또 6천억 해서 합치면 1조 3천억에 1조 2천억 하면 2조 5천억. 외국인이 포스코를 뭐 여기서 사서 판 게 아니죠. 이 가지고 있던 거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던 40만원짜리 가지고 있던 거를 60만원대 와가지고 2조 2천억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이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 팔아가지고 포스코 홀딩스 팔아가지고 이 돈으로 8천억대 에코프로 BM을 오늘까지 합쳐봐야 이게 한 뭐 얼마 안 되겠죠. 이거 그냥 손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큰 손해를 안 봤을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익 실현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포스코 홀딩스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30 몇 프로, 35% 정도 가지고 있다. 지금 30%로 거의 한 6% 정도를 날렸습니다. 이 밑에서 가지고 있던 거, 이거보다 훨씬 밑에서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서 올라온 이 부분에 이익 실현했는 돈으로 에코프로를 공매도를 손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손해 안 보고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돈이 어디 갔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오늘 20% 더 빠졌습니다. 어제 25% 올라갔다가 한 3% 마이너스였고 오늘 이제 한 20% 정도 빠졌죠. 그럼 여기서부터 쭉 올라갈 때 이때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매수해서 올라갈 때 외국인이 환매수한 것도 있고 그 다음 어제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거든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그냥 대다수의 종목이 코스닥 종목에 등록되어 있는 대다수 종목이 다 하락했습니다. 조금도 아니고 엄청나게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하락하는 그 돈 그거 다 던져가지고 뭐 끌어모은 돈으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이쪽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왔을 거라는 얘기죠. 이거 쭉 들어갔다가 쭉 빠져버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돈이 사라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일반 다른 종목들 어제 급락했던 대다수의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치웁시다. 아무거나 눌러보면 다 이건 그나마 좀 적게 빠졌는데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어제 급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잘 안 나오네 또.
그냥 말로 할게요. 그러니까 어제 대다수의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그다음 뭐 포스코 홀딩스, LNF 이런 종목, 그다음 금량 같은 이런 종목이 급등을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당겨가지고 2차 전지주를 사갖고 끌어올리다가 밀려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돈이 어디로 갔느냐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 다 팔아가지고 2차전지로 매수를 했다면 2차전지가 급락했으니까 2차전지 팔았는 매도했는 돈이 남아가지고 이 돈이 있다면 이걸 다른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제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보면 일부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 빼고 나머지를 보면 반등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기계가 어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어제 이 돈 하락하는 이 돈으로 2차전지를 사러 갔다고 가정했을 때 2차전지가 하락했으니까 2차전지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오면 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빠지거나 빠진 만큼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돈이 다 어디 갔느냐 했을 때 그만큼 줄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예를 들자면 자, 어제 하락했는데 2차전지가 그 아침에 2차전지 급등할 때 얘가 하락을 했죠. 상당 부분 많이 빠졌는데 이게 그 2차전지가 장 후반에 폭락을 해갖고 그 보합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럼 이제 오늘 2차전지가 20%가 빠지면 2차전지 쪽으로 갔던 돈이 다시 이쪽으로 온다면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못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간에 줄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국내 증시가 2차전지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솔렸다는 얘기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부터 이거 말씀드렸는데 국내 증시가 폭락을 해도 2차전지는 올라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때쯤 보면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면 같이 따라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다른 거는 급락하는데 상대적으로 2차전지주는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뭔가 서로 이렇게 게시판 같아서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2차전지는 무조건 간다 이런 식으로 2차전지는 묻지마 고다 이런 느낌으로 막 달라붙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차전지는 무조건 간다 이러고 이제 돈이 막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몰려 들어와서 올라가면 그냥 돈을 가져와 가지고 다른 데 있는 돈을 가져와서 2차전지를 매수해서 올라갔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내려오면 그만이니까. 다른 종목 다 그렇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좋으면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니까 올라갔다가 SK 하이닉스가 안 좋으면 그걸 팔아서 내려가니까 아무 관계 없는데 2차전지는 유별나게 무조건 간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몰려드는 느낌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다 팔고 던져버리고 과도하게 던져버리고 이쪽으로 몰려갖고 얘만 끌어올리는 현상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때 딴 거 다 팔아가지고 딴 거 다 떨어져 놓고 얘가 올라왔는데 얘가 쑥 빠지니까 돈이 없는 거죠. 딴 거 다 팔아갖고 이게 올라와 있다가 이만큼 다 팔아버리니까 쑥 빠져버리니까 이게 돈이 있어야 이 돈을 갖고 딴 걸 살 건데 손실이 나갖고 쭉 빠져버리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쪽으로도 돈이 못 올라가는 현상,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분간 이 현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가 좋더라도 국내 증시는 이 틀에서 쉽게 못 빠져나올 것 같다. 개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은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쳐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포스코 홀딩스 같은 포스코 관련주들 급등할 때 한 2조 2천억 정도를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다 이익 챙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매도 한 매수 해보고 돈을 남겨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2차전지 쪽으로 해서 가자 하고 막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그냥 철강 관련주였다면 이렇게 안 올라가죠. 올라가봐야 이 정도 올라왔을 건데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는 2차전지 쪽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다음으로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다 그러고 이제 막 끌어올린 거죠. 우르르 몰려서 끌어올리는 에코프로 끌어올리는 이 힘처럼 포스코홀딩스도 그냥 가자 이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현상, LNF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지금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됐다. 지금 못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LNF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뭐 거래소에 이전 상장하면 뭐 공매도 환매수 할 거다 이러면서 막 끌어올렸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 빼보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빠지죠. 쭉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몰려서 들어왔다가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이 돈만큼이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금량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이런 거는 실적 보면은 정말 좋게 나와요. 근데 금량은 제가 봤을 때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억입니다. 영업 적자 보고 있는 회사가 이게 5만원대 하다가 15만원, 그 2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무슨, 회사가 무슨, 가능성은 있겠죠. 금량이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국토를 사가지고 금량 공장을 쫙 건설하면은 나중에 한 1,000만원 간다. 이 말은 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당장 실적도 안 나왔는데 막 올라가는 이 부분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차라리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도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말이 되는데 말도 안 되게 막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관련 회사인데 2차전지다 그러고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에서 외국인들은 공매도 쳤다가 그냥 손해 안 보고 쑥 빠져나가 버리고 지금도 여기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남아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다른 거 그냥 볼 것 없이 그냥 얘들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증시가 다른 종목들이 덩달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게 이런 게 쭉 빠지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도 같이 따라 내려가 버리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이걸 팔아버리고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저쪽에 에코프로 20% 빠지니까 되게 사 보이잖아요. 그럼 저거 살려고 가지고 있는 걸 던져버리니까 딴 것도 같이 내려가 버리는 이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조선 쪽 기자재 이런 쪽도 보면 후반에 다 밀려버리죠. 저쪽이 많이 빠지니까 그냥 다 던져버리고 저리 가는 현상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차전지 쪽으로 과도하게 몰려 들어와가지고 그냥 2차전지가 대박 나는 것 같은 지금 제가 들은 뉴스로 봤을 때 이익률이 떨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무시하고 그냥 막 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앞으로 전기차가 유망한 건 맞지만 과연 국내 이 회사들이 수익이 그만큼 나올 수 있느냐, 실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검증을 안 하고 막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여기 물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 다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오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더 이상 팔 것도 없는데 정말 꼭 중요하다 싶은 거 소수만 남겨놓고 다 팔아버렸는데 더 팔고 여기로 올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2차전지 쪽으로 설림 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국내 증시가 조금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겁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같은 날은 당연히 좀 올라갈 만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미국 선물지수도 괜찮았고 그래서 좀 반등할 만한 날이었는데 저쪽으로 많이 빠지니까 덩달아서 같이 따라 내려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전지 쪽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떠들고 나도 별로 핵심적인 건 없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일단 제가 가진 종목은 제 것도 해야 되니까요. 오늘 아침부터 그냥 계속 팔았습니다. 인버스 종목은 미증시가 안 빠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아침에 한 틱에서 팔았습니다. 5원 낮은 가격으로 해서 바로 정리해버렸고요. 그 다음 대한광통신은 이익실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이익실현을 왜 했느냐 하면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어제 현대무브넥스인가 이걸 잡아서 한국무브넥스 이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얘를 잡았는데 이게 하락을 해버렸어요 오늘.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나길래 대한광통신 플러스 난 거하고 얘 마이너스 난 거하고 금액이 비슷하길래 그냥 요거 정리하면서 손절하면서 손해 안 보려고 대한광통신도 같이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렸고 SY도 조금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 해버렸고요. 그 다음 지금 남겨놓은 게 유신 1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인상가 100만원 하고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 요 종목 한 250만원 하고 요렇게만 남겨놨습니다. 요것도 상황 봐서 오늘 좀 너무 떠드는 것 같으네. 바깥에서
맹맹 소리가 막 납니다. 요 종목들도 일단 개인적으로 시간 외에서 웬만하면 다 정리해버릴 생각입니다. 지금 인버스로 해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수는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지금 시간에 그래서 일단 많이 안 빠진다면 유신하고 인산과 이 두 종목 정리를 해버리고 현대코퍼레이션 요 종목은 한 200만원만 남겨놓고 그래서 다 정리하고 현대코퍼레이션 200만원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화 시키는 방향으로. 이 현대코퍼레이션은 개인적으로 차도 좀 살아있는 것 같고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 광물 쪽 2차전지에 뭐 광물 이런 쪽으로 해당이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요 종목만큼은 시장이 어떻게 되더라도 양다리 걸쳐 있기 때문에요. 크게 안 빠질 것 같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좀 더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쪽을 건드리려고 해도 이 2차전지 쪽에 흐름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오늘 또 20%나 빠질 줄은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도 빠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거 정리되는 동안은 당분간은 국내 증시가 어떤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움직일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냥 2차전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2차전지가 하락을 하고 이 돈들이 대체로 반도체 쪽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렸다. 개인적으로 HP, SP 이 종목 한번 들어가 봤어요. 2차전지 쪽에 딴 거 막 올라가길래 여기쯤에서 잡았지 싶은데 쭉 빠져버려갖고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쉽지가 않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딴 거 마땅히 매매할 게 없고 이래가지고 좀 현금 비중을 높여놓고 당분간 이 상황이 좀 진정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